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월 첫째 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천고마비의 계절, 즉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하는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건기의 절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먹을 물마저 얻기 힘든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테테 지역이 심하다고 합니다. 한편 사우디 메카로 하지 순례를 나갔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사탄에게 돌을 던지는 마지막 의식까지 다 끝내고 이제는 따나 아이르, 즉 인도네시아 땅으로 돌아와 땅에 머리를 대고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들은 로힝야족 난민 구호 문제를 놓고 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들이 중부 자바 보르보드루 불교 사원에서 로힝야 난민 지원 군중대회를 가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디또 경찰청장은 즉각 이슬람 단체들의 보르보드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긴 세계 유산인데다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외무부 장관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로 급파를 해서 외교적 협력을 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글라데시를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 구호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슬람 단체가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로힝야 소수민족은 미얀마 서부 해안가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슬람을 믿고 미얀마 국민 대다수들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미얀마 불교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방글라데시 국경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로힝야족으로 봐서는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라든지 말레이시아 혹은 인도네시아로 어떻게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접한 방글라데시도 참 문제가 많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우선 인구도 그 나라는 많은데다가 가난하고요. 일부 지역에는 불교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무작정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이런 로힝야족의 난민들을 그냥 거절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 정부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내 이슬람 단체들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로힝야 난민 돕기 군중 집회를 보르보드루 불교 사원에서 갖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불교 성지니까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단체들의 보르보드루 군중 집회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단체들이 로힝야 난민을 핑계 삼아서 거기서 군중 시위를 하게 되면요, 그 시위가 끝내는 반정부 시위로도 번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로힝야 난민 구호를 위한
보로보드루 이슬람 군중 집회를 절대로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터키 대통령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이 미얀마 정부에 대거 권고를 하고 있고 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는 등의 국제적인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얀마의 로힝아족 난민 사태는 별로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로힝아 문제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진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아웅산 수치 외무부 장관 겸 국가 고문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는 오해라고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로힝아 난민 박해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이 지난주 월요일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일면 톱 뉴스로 다루고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두 종류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진정한 농민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들이 도시인이 땅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땅을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 일종의 소작농, 이렇게 두 종류의 농민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소유의 농토를 가지지 못하고 농사를 짓거나 농업노동을 하고 있는 소작농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농민복지를 외쳐본들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농민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인도네시아가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인도네시아는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농지보존법도 그대로 놔둔 채 여전히 농민들에게 일시적인 정부 보조금을 주는 등의 그런 정책으로 농민복지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 관련 외신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 김정은이 핵폭탄인가 수소폭탄인가를 함경남도 풍계리에서 시험했다고 해서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중국, 그 외에도 중동 나라들까지 크게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차분하게 평양발 외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서울발 외신과 별 다른 것이 없고 거의 동일합니다. 2006년에 수박 덩어리 같은 1킬로톤짜리 핵폭탄을 북한이 시험을 시작했는데 2009년에 2킬로톤으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6에서 7킬로톤으로 늘어난 다음 2016년 1월에 다시 웬일인지 모르지만 4에서 6킬로톤으로 줄어들고 2016년 9월이 되면은 10킬로톤으로 급작이 늘어나고 또 이번에 100킬로톤급으로 핵폭탄 제조 능력이 급진전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유엔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원유 송유관을 제재하자는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외신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엔 결의가 이루어질지도 아직은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미국과 말잔치를 벌이고 있는 북한은 유엔 대사를 통해서 중단 없는 핵폭탄 실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대사는 유엔이 무슨 제재 결의를 하든 간에 우리 북한은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도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인도네시아 전기공사 즉 PLN이 전기 매입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는 회사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3만 5천 메가와트 발전 정책에 맞춰서 중부자와 족자에 있는 반둘 지역에 50메가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회사지만 PLN이 킬로와트당 868루피아 즉 US 달러로 6.52센트밖에 계약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해봤자 채산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PLN의 전기 매입가는 인도네시아 전국 평균 매입가인 983루피아보다 킬로와트당 115루피아나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입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때 최대 인기 투자 종목이었던 팜 플란테이션이 점차 벼농사를 짓는 논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이상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부 스마트라 잠비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팜 농장을 버리고 논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데는 역시 단위 면적당 수익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팜 열매 값이 킬로그램당 3,800루피아까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팜 농장을 해봐야 매달 300에서 400만 루피아, 즉 헥타당 150에서 200만 루피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벼를 재배하게 되면은 적어도 매년 800에서 1000만 루피아 아니면은 헥타당 400에서 500만 루피아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벼 농사를 짓는 게 낫다고 하는 겁니다. 파푸아주에 있는 미국계 금광회사 즉 PT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의 주식을 인도네시아 정부 공사가 51% 인수해서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더니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아예 관권 자체를 연장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 카드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리포트의 주식을 과반수 인수하는 투자액이나 금이라든지 구리, 은 등을 현지에서 재련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재련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거의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바에야 아예 허가를 연장해 주지 말고 그냥 다 가져버리겠다고 인도네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고데코 에너지 마두라 유전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건을 다 가진 다음에 기술과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광산을 더 이상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드디어 자사마르가 고속도로 공사가 9월 7일을 기해서 자고라위 고속도로의 요금 체계를 자카르타 땅그랑 고속도로처럼 단일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보고르면 보고르, 찌아위면 찌아위 톨까지 다 가서 단일 요금 톨비를 정산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톨게이트 찌부부르 우따마하고 찌망기스 우따마 톨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톨비를 보면은요, 센투를 가든지 찌아위를 가든지 승용차의 경우 6,500루피아를 내도록 단일화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가든 먼 데를 가든 그저 6,500루피아를 동일하게 내면 되는 겁니다. 결국 목적지 톨까지 가서 톨비를 내거나 거기서 톨비를 내고 다시 자카르타로 오도록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에는 그런 큰 변화가 없고요. 단지 교통 체증 현상만 다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버카시 자카르타 간의 교통체장이 대단한데요. 버카시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출퇴근길이 너무 막히니까 여기에도 자동차 홀짝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더니 버카시에서 출퇴근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아주 교통부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부 장관은 그냥 물러서지는 않고요. 대형 트럭의 통행을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통행을 제한하면 어떻겠냐는 또 새로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트럭의 경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도 6시부터 9시까지 아예 다닐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트란스 자카르타 같은 버스를 60에서 한 100대 정도 더 투입을 해서 그 버스마다 또 교통 사이드카를 붙여가지고는 버스를 타도록 해주면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적으로 버스에 교통경찰을 붙여서 보니까 그렇게 해도 버카시에서 자카르타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도로를 추가 건설해야만 하는 문제인데 자꾸 다른 수를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시 북쪽 해안의 대규모 간척 사업지 중에서 플로우시와 D에 대해서 내려졌던 간척 사업 일시 중지 명령이 이제는 풀릴 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환경산림부가 이곳에 대한 환경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그때부터 120일간 공사 중단을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환경평가를 해보니까 수질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민들의 배도 아무 문제 없이 들락날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곧 공사 중단 조치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혹 시장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자카르타 북쪽 해안 대단히 간척 사업이 마침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척지에 대한 토지 증서도 발급되었다고 하고요. 환경평가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신도시 건설 공사만이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카르타 북쪽 해안 간척 사업은 땅그랑 동쪽에서부터 버카시 서쪽까지 북쪽 해안선을 따라서 17개의 크고 작은 인공섬을 건설하는 아주 대규모의 간척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땅그랑 구역에 플로우 A와 B를 놨고요. 그리고 플로우 C, D, E, F, G, H까지 간척지 서부 구역으로 명명을 하고 플로우 I, J, L, M을 자카르타 가운데고요. 그러니까 센터가 되고요. 플로우 N, O, P를 동부 구역으로 나누고 나머지 플로우 Q를 버카시 구로 나누어서 단지별로 대단히 간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런 인공섬이 조성되게 되면요. 그곳에 대단히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서 자카르타의 고질적 주택난을 단숨에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맘모스 간척 사업이자 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